사랑받아온 모하비는 하이테크 드라이빙 스페이스로 새롭게 태어나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정통 SUV의 뼈대 위에 기아의 미래 디자인 방향성을 결합하여 모하비만의 프리미엄 감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모하비 더 마스터 외장 디자인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바뀐 부분은 전후면부 디자인이 가장 특징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면부에 기아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전반적으로 페이스에 확장이 돼서 타이거 페이스 그릴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DRL 그래픽이 그 아이스 큐브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기아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을 모하비 더 마스터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테리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수평이 강조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보시기에 굉장히 그 와이드한 뷰를 가질 수 있고 개방감이 뛰어난 그런 SUV의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 거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커뮤니케이션 버티컬 큐브 형태의 램프 시그니처를 더 마스터는 아시다시피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성능을 위주로 굉장히 좀 저희가 그 튜닝을 많이 했고, 특히나 그 고객분들께서 지금 요청하셨던 승차감 쪽, 그리고 핸들링 쪽,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스티어링에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 훨씬 더 좀 강점을 가지고 개발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 목표가 연간으로 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잔여 기간 동안은 1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겟층은 기존에 50대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40대 액티브한 X세대 유저까지 낮춰가지고 40, 50대 고객들로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 그러한 감성을 맞추기 위해서 근본 광고의 모티브를 산티아고 순례길로 정리해서 마케팅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리뷰부터 먼저 할까요? 차는 되게 이뻐졌는데요. 앞모양은 뭐 컨셉트카랑 뭐 싱크로율 95%, 99%, 그죠? 네. 전면부 솔직히 네. 요즘에 기아가 메이고 있는 룩이에요. 이거 이어지잖아요. 예, 그릴하고 헤드램프랑 이어져서 기아 소렌토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글쎄요, 뭐 앞으로 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직각 형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솔직히 새로운 디자인은 굉장히 호는 맞아요. 네. 다만 전면부에 국한돼서. 그러니까 아니 앞에는 보니까 아주 프레시해요. 이제 완전 풀체인지한 새 차 같아요. 후드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남성다운 느낌을 보여줘요. 근데 네. 옆으로 오니까는 다시 왠지 구형 모하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네, 이건 2008년도에 제가 봤던 그 익숙한 모하비입니다. 제가 앞에 가볼게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네. 예, 요게 가니쉬가 이제 그 바디 컬러로 다 칠해져서 나오네요. 그런 부분이 달라졌고, 우와 20인치 이거 돈 들여가지고 사제휠 튜닝 해가지고 했는데 265 50에 20 이게 다이나 프로 HP2가 그 그립이 좋은 타이어는 아니에요. 네. 그냥 컴포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제가 바꾼 데가 요거하고 가니쉬하고 휠밖에 없어가지고 특별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뒤도 괜찮네요. 뒤에는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모르는데 네. 막상 리어 테일램프가 들어오거나 네. 그랬을 때 모습은 멋있진 않아요. 앞에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점박이. 그렇죠. 네, 그게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운데를 이어서 네. 더 와이드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어놨기 때문에 이 체감이 이상하게 앞에랑 뒤에가 이어진 느낌이 아니라 약간 고무밴드 무슨 데이밴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그 절취선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K7에 있었던 절취선도 없네. 네, 뭐 크롬 가니쉬 하나 붙여놔서 네. 조금 고급스러움 살렸으나 저는 그냥 그냥 좋아 보여요 이거. 네,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몇 명한테요. 다 그냥 그렇대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저 아래 조그맣게 들어와요. 네. 이게 전시적으로 별로 시인성이나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되게 멋있지만 뒤에는 솔직히 호불호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역시 페이크였군요. 아니, 바뀐 게 없는데요, 뒤는. 예.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이 쇼크 업서버 뒤 쇼바를 옛날에는 이렇게 끼우려서 달았었거든요. 짧은 거를. 그걸 이제 조금 약간 직립을 시켰다 했는데, 이거 카메라에 잘 나오려면 모르는 바퀴 뒤에 완전히 숨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이 위치가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구형 모하비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 네. 그 누가 막 쓰기 좋아한다는 그 지오메트리였어요. 지오메트리. 네. 그 네. 쇼크업서버의 그 위치, 닫는 위치 같은 게 좀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네. 그 충격을 잘 흡수를 못해주고 바디를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차가 뒤뚱뒤뚱 좀 엉망이었다. 이제 그게 단점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좀 해결을 했다. 프레임을 프레임 체결 방법을 바꿔가지고 잔진동을 줄였다. 그다음에 그 출렁거림을 해결했다. 이제 그게 이제 기아 측의 그 보도 자료 제가 사전 자료 받은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네 별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자면 예. 요즘 현대 기아 같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아 같아요. 예, 예.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근데 어차피 디자인 리뷰 온 거니까 이제 네. 안에도 한번 보실까요? 어우 이거 모하비야? 안에는 고급스럽죠. 야 모하비 많이 늘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느꼈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 예. 곳곳에 세밀한 곳은 또 약간의 원가 조감이 많아요. 아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보는 게 이제 뭐 대시보드 네. 말랑말랑 우레탄 좋습니다. 네. 실밥 넣었어요. 네. 예. 이건 뭐야 쌍용차인가? 여기 뭐 불 들어오는 건가요? 바로요. 쌍용하고 부품 공유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예, 예.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네요. 기아의 정체성 와이드한 예, 예, 예. 수평선 예, 그겁니다. 네. 네, 이거 우드 그레인, 네. 가짜 같은 진짜보다 더 가짜 같은 우드 그레인. 아 그러네. 요게 여기 요 부분부터 플라스틱이네요. 요 부분부터 보시면 알아요. 이제 천장이 네. 요즘에 2급에서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알칸타라로 가잖아요. 스웨이드나. 네. 뭐 이것도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색은 그나마 난데 네. 베이지 색은 정말 별로였고요. 아, 예. 곳곳에 보면 하여튼 아무래도 네.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하고 방향 지시등을 키면 소나타에도 그 들어오잖아요. 그 아, 카메라가 이 기능이 없는 건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디지털 계기판이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네. 이게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지가 않아요. 왜냐면 꽤나 시야가 멀거든요. 네, 시동이 걸렸군요. 네. 회전 질감은 똑같네. 제가 늘 익숙하던 저는 베라크루즈 모하비를 탔었기 때문에 네. 똑같네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요. 네. 유전자는 같은데 얼굴과 이렇게 얼굴 성형을 어느 정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옷을 좀 멋있게 입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네. 잘 봤습니다. 뭐 저도 뭐 또 타볼 거니 내일 또 타니까는요. 네. 타보고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걸 네. 평가를 좀 내려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남의 차 보고 타고 오느라고 예, 예, 힘들었어요. 그러면 또 시승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하비 더 마스터 시승하러 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이 양주를 거쳐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하비 더 마스터가 사전 계약이 7,000대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골 중에 사골이었죠 그동안. 그래서 사골 너무 우려가지고 진국이 될 지경이에요. 사실 이 플랫폼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이제 디자인과 옵션 전체적인 그런 상품 패키징 구성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기존의 현대기아가 원래 옵션적으로 잘 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점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내장재를 보더라도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셀토스를 보면 어느 정도 이 기아 자동차의 미래 인테리어를 볼 수 있듯이 수평 구조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도 12.3인치로 와이드하게 돼 있고 좀 커브드로 돼 있어서 운전자 쪽에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 역시나 약간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부드러운 느낌은 있는데 알 수 없는 잔진동이 올라옵니다. 물론 서스펜션 구조나 뭐 하체 전체적인 세팅 부분에서 그런 부분하고 뭐 바디 플랫폼 문제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그 거동에서 문제 없어요. 근데 노면이 좀만 안 좋거나 이 방지턱을 넘거나 했을 때 노면에 이 쿵하는 그 소리하고 또는 노면의 잔진동이 시트와 이상하게 발판 쪽으로 올라오면서 좀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으나 기존의 모하비 전 오너분들도 이 모하비에서 느꼈다고 하는 거 보면 저만 느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악셀을 밟으면 조금 이 반응 응답성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길들이기가 안 끝났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딱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느낌이 반발자국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잘 치고 나가고 무난하게 160까지도 전혀 뭐 꺼리낌 없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잠깐 코너링을 돌아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오늘 비가 와서 심하게 못 오는데요. 네, 그렇게 뭐 안정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너는 잘 돌지만 차가 좀 약간 물렁물렁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너를 잘 돌더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적인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안정감이 있구나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체는 코너를 잘 도는 편입니다. 다만 이 약간 상하 진동 바운스 같은 게 좀 있어서 좀 불안함이 느껴질 뿐이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그냥 주행 성능은요, 기존 모하비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험로 주행 모드가 있더라고요. 샌드 모드. 요즘에 이게 미국 차들이 이런 주행 모드가 되게 많은데요. 미국 같은 나라가 원래 샌드도 있고 약간의 물도 있고 자갈도 있고 노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주행 모드를 넣었다는 건 좀 오프로드에 대한 세팅이 돼 있다? 라는 걸 바라는 거로 들리는데요. 물이 갑자기 튀겨가지고 놀랬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프로드 세팅이라고 한다면 스트로크가 길기 때문에 상하 바운싱이 더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미국 차 좀 타봤는데 상하 바운싱이 있어도 단단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또는 고속으로 갈수록 상하 바운싱이 줄어들면서 좀 뭔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세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차들도 이런 스트로크가 좀 길고 오프로드 세팅이 돼 있는데 그 차들만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차만 좀 더 울컥거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위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세팅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도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좀 정숙한 편이고요. 특히나 80km 이하에서는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나갑니다. 다만 이제 이 급격하게 우리가 좀 속도를 내다가 방지턱을 넣으면 쿵 하고 이 딱 느껴져요. 이게 운전자는 조속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면은 조금 아무래도 좋은 세팅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방지턱이 되게 많아요. 뭐 달리다 보면 방지턱, 달리다 보면 방지턱. 물론 고속도로에는 그런 게 없죠. 하지만 아까 고속도로 주행 잠깐 해봤지만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충분히 상하 바운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약간의 물침대 느낌이 있어요. 과거 미국 차들의 느낌이랄까요? 이 시트의 착자감이 되게 퀼팅 시트도 멋있다 생각했는데, 야, 퀼팅 시트는 제가 G70에서도 제가 퀼팅 시트예요. 근데 모양과 다르게 뭔가 탔을 때 푹신하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어딘가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제 몸이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제가 약간 등치가 있는 편이지만도 이게 좀 뭔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뭔가 잘 잡아주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푹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양은 이쁜데 시트의 착자감이나 장거리 주행 시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MVH 이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아까 잠깐 느꼈을 때는 60에서 80 미만에서는 훌륭한 편이고요. 속도가 올라갈수록 티가 많이 납니다. 네, 아까 130, 40 이렇게 올라갈수록 노면의 소음과 풍절음은 원래 차가 높은 만큼 에어로다이나믹적인 부분이 불리하기 때문에 소음이 풍절음이 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노면의 타이어 소음부터 엔진음까지, 엔진도 이제 RPM이 올라가면서 스포츠성 있는 엔진음보다는 조금 더 묵직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내로 유입이 되면서 좀 부족했어요. 정숙한 부분은. 그래서 뭐 가솔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으나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20, 30, 40 올라갈수록 굉장히 소음적으로 좀 시끄럽게 느꼈어요. 일단 다시 한번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원래 더 시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 큰 장점이 있다면요, 시야감은 시야에
개방감은 좋아요. 차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운전하는데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네모나게 크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차의 그 실루엣이나 라인들이 직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느낌도 나서 어디 가서 이 차를 타도 나 낚시 왔는데 나 모하비 타고 왔어 그러면 너 좀 여유 좀 있나 보다, 낚시 다니는데 모하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재들이 좋아하는 네. 차이죠. 남성기가 있고. 어제 이제 또 대리운전 아저씨가 이제 술 먹고 집에 갈 때, 사장님 모하비예요? 차 되게 좋은 거 타시네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인식이, 그러니까 주행 질감을 떠나서요,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플래그십 SUV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아 마크 대신에 모하비의 전용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어디 갔을 때 좀 나름대로 나 그래도 중산층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긴 합니다. 물론 모하비 탄다고 해서 뭐 굉장히 부자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적으로 어디 가서도 크게 조금이라도 더 이미지가 좋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여담인데요, 저희 친척 중에서도 모하비 타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도 좀 괜찮아요. 네, 괜찮으신데 이제 저희가 자본이 괜찮으신데 모하비 타시는 거 보면, 모하비 타시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차가 크다 보면은 또 소모품 이런 부품 비용도 나중에 좀 더 비쌀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딱히 실내 같은 경우는요, 우드 그레인이 적용돼서 솔직히 말하면 젊은이들의 감성은 아니지만 이 차를 타는 50, 60대 분들에게 맞는 감성입니다. 왜냐면 원래 우드 좋아하시지 않나요? 50, 60대 분들이 약간 리어 우드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벤츠가 옛날에 원래 이게 되게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 우드, 리어 우드 그레인으로. 근데 요즘에 벤츠도 좀 젊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루미늄이나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카본 재질로 많이 바꾸면서 스포티함을 살려주고 있죠. 혹시 모하비가 30, 40대를 조금 더 약간이라도 끌어오려면 네, 그 트림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익스트림 이런 패키지라고 해서 내부를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꿔주고 외부도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형상 말이죠. 왜냐면 이런 형태의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면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네,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솔직히 제가 진짜 한국 자동차가 잘 되길 말하는 그런 애국자의 마음이긴 한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모하비는 플랫폼이 안 바뀌어서 그런가요? 왜 노면의 잔심동이 자꾸 올라와서 시트와 운전자의 발바닥 느낌으로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간헐적으로 계속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이상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이상하다면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근데 저 되게 예민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이 장거리 타면은 되게 멀미가 날 수 있거나 좀 피로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단점이네요. 이 차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나름대로 호불호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뭐 마우스피스라고 놀리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래도 이 직각 형태로 남성적인 느낌을 살려가지고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후면 리어 테일램프는 좀 호불호가 강할 것 같고 전면부는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뭐 디자인이 좋아도 사람이 타고 뭐 이게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캠핑도 가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비가 오는 상태라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비가 안 온 상태에서도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미국처럼 안 좋은 도로 상태는 아니고 한국의 일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네, 노면 소음을 양호해요. 지금 100km 이하에서는. 근데 잔심동이 올라옵니다. 이 잔심동은 뭐 아무래도 여러가지 공학적인 부분부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느낌적으로 느끼는 게 확실히 잔진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 차 모하비가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중에 하체를 좀 튜닝을 하세요. 네. 좀 튜닝을 하시면 상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전 모델 모하비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튜닝을 해가지고 좀 더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승차감과 스포츠성을 얻으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잘못된 튜닝은 안 하느니 못하죠. 근데 이제 잘 세팅을 하면 또 어느 정도 이런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얘기하자면 맞는 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가 늘어났어요. 페니세이드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되게 야심차게 출시한 체보레 트래버스도 있고요. 또한 신형 익스플로더도 대기 중입니다. 추격을. 그리고 지프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수입차와의 그 비교하자면 좀 끝도 없지만 주행 질감적인 면과 가격적인 걸 봤을 때는 좀 그런 차로 넘어가신 분도 꽤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모하비 시승 총평은 좋아진 상품성 잔진동 베이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